21세기 중년 김정민 박사의 그레이트 게임. 최고를 위한 패권전쟁, 위대한 제국의 욕망, 숨겨진 전쟁, 둘러싼 음모 밝혀진다. Great Game, Great Game, Great Game. 켰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오늘은 복장이 좀 특이하죠. 저희가 드디어 단체 티랑 단체 모자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번 쓰고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모자가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벗을 건데 어쩌면 이렇게 늑대 모양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쓰고 집회 때 이제 저희 행사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서 나중에 행사라던가 이런 거 집회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 단체 티 이렇게 맞춰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죠. 이 사람이 얘기했던 좌파 장기 집권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중국과 맞물려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그 반중 방송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날아가면은 저희가 어디 있는지를 홈페이지로 오셔갖고 보시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광고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하는 내용들이 또 민감해가지고 채널이 또 정지되거나 폭파당하게 되면은 홈페이지를 오셔서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로 들어오셔서 다시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차이나 언센서드, 요즘 계속 제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구독자를 많이 늘려주십시오. 이쪽도 지금 매우 그 중국 공산당이랑 싸우는데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미국 사람들에서 하는 매체인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이 후원 계좌 농협은 개인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아직 한국의 법인을 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이거 법인 계좌 만드는 것 때문에 법인 신고하는 거 그럼 얘기도 좀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아예 공식적으로 한국 법인, 그 다음에 법인 계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갖고 자막 작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육성할 거니까 그 전까지는 임시 계좌로 이쪽에다 많이 좀 후원 좀 해주시고, 이후에도 법인이 설립되면은 그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이해찬의 좌파 장기 집권론을 주제로 해서 오늘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총리가 이제 좀 당 대표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20년 집권해야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소임 해가지고 10년으로는 정책 뿌리 뽑히기는 10년으로는 정책 뿌리 뽑히는 걸 경험했다 해서, 이해찬 의원은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개혁 정책이 뿌리 내리기 위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3인당이 4년간 4팀 정도로 16년간 일했다며, 개혁 정책이 뿌리 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며 거듭 20년 집권론을 거론했다라는 얘기예요. 장기 집권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정당이 그렇지만 장기 집권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당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정당, 좌파건 우파건 모든 정당은 장기 집권을 지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상관없이. 자, 이제 문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더민주당 대표 이해찬 260석 빈말이 아니었다. 진짜로 원한다는 겁니다. 네,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집권자들은 다 원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올 3번째 터져나온 20년 집권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포석을 지금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농담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그것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근데 요 민주당의 20년 장기 집권에 보면 제가 노란색 친 거에 빨간색 쳐놨죠. 민주연구원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20년 장기 집권론을 준비하면서 민주당의 싱크탱크 기관이죠. 그래서 한번 기사를 읽으면은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난 25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위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2번 정도로는 정책이 뿌리를 못 박았다. 적어도 4번, 5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 내려서 정착이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 영구 장기 집권은 아니고 계속 연속 집권이라며 이 일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치적 역할을 해야겠다고도 했다라고 해서 민주연구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민주연구원. 자, 그러면서 같은 신문 기사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뭐라 얘기했느냐. 민주당은 20년 집권론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6월 지방선거 압승과 개헌을 필수 요소로 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압승해야 된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24일 대전 당 행사에서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는 소명감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친문 진영은 개헌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 다음을 이을 차기 대선 주자로 친문 성향 A 의원, 시민단체 출신 B 의원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다. 한 의원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차차기는 누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를 이용해가지고 20년 장기 집권 프로젝트를 위해서 먼저 6월 지방선거 압승을 목표로 했다라고 했어요. 물론 지난 지방선거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특별한 문제 없어요. 왜? 모든 정당은 장기 집권을 하기를 원하니까.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겁니다. 중국 공산당 당교와 정책 협약을 맺겠다는 양정철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꽤 최근 기사죠. 자,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민주연구원이 뭐 하는 기관이다?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 프로젝트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로서 지방선거의 압승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바로 오는 10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국제적 정책 연결망 구축에 돌입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당 독재와 인권 탄압 등 중국 공산당의 반민주 요소까지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즉 뭐다? 얘들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정권,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중국의 인민의 인권과 민주화를 탄압하는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 당교. 근데 여기 중간에 제가 빨간색을 치진 않았지만 여기 뭐라 나오냐면은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중국 공산당 당교는 공산당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당 일원의 산실이자 최고 학부 기관이다 라고 나와요. 빨갱이 중에 빨갱이 기관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는 애들이 얘네들과 손을 잡고서 지방선거 압승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좌파들은 저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또 연결해서 할 거니까 잘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좌파들에는 친중파가 많다.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강의도 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우파에는 친중파가 없느냐 하는 거야. 자, 여시제의 실체와 50대 잠룡들 애국보 나오죠? 여시제를 창설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안희정 씨, 나경원, 뭐 남경필, 김부겸,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얼굴 보이죠? 얘네들이 여시제 멤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시제라는 그 단체 이름이 생긴 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즐겨 쓰던 구절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2월 16일 열린 세계 인터넷 대회 개막식, 양안 정상회담, 영국 런던 시장 환영 만찬 등에서 사용했었다. 즉 시진핑이 좋아하는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그 구절을 따서 여시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시제라는 단체의 이름은 중국 공산당, 그 중에 우두머리인 시진핑이 좋아하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에요. 여시제. 해석한다면 시대와 함께 이런 말이겠죠. 그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북한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일성이 쓴 주체 사상에 대한 책의 제목이 뭡니까? 세기와 더불어. 뭔가 닮아 있잖아요. 여시제라는 의미는 시대와 함께. 근데 북한의 김일성이 쓴 주체 사상의 책의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 같은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여시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대구에서 중국 화웨이 기술을 도입해서 스마트 시티 건설을 하는데 여시제가 참여하고 있죠. 친중 행위를 하고 있죠. 자, 한국형 싱크탱크 여시제를 만드는데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큰 힘을 보탰다. 재산의 절반인 4,400억 원을 출연했다는 말도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다. 한샘은 이미 한샘 드뷰라는 연구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 연구재단을 만든 건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소리다. 해갖고 중요한 건 뭐다? 한샘의 명예회장 조창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비를 털었답니다. 정말일까 하는 거예요. 왜냐? 중국 공산당의 패턴을 봤을 때 그거는 사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제로 위장한 중국 공산당의 당 재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의 회장이었던 마윈. 마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개털됐죠. 왜 그래요? 마윈의 재산은 그 사람 개인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그 사람의 재산인 걸로 돼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줬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9월 21일 열렸던 출범 공식 기자 간담회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위 50대 여야 잠룡으로 불리는 인사들이다. 플러스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세력들, 내각제 세력들, 얘네들이 여시제 멤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시제라는 싱크탱크는 일단 좌파 계열의 조직입니다. 물론 여시제의 대표는 홍석현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홍석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주도 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변희재 씨가 썼던 미디어워치에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북폭 반대 및 친중 행각 의혹 밝혀라 라고 해가지고 지난 1월 23일 대한애국당 강덕수 대구시 당위원장은 조원진 대표의 반중 시위 관련 입장이라며 비공개 지도부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아, 이거 공식적인 내용이네요. 비공개했던 내용인데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조원진 대표는 미국이 북폭을 하면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며 북폭을 반대하고 있다. 여러분, 미국이 북한을 북폭하고 친미 정권 세우는 게 우파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반대했어요? 중국이 싫어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둘째, 조원진 대표는 북폭을 하면 북한 200만 명, 남한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다며 북폭을 반대하고 있다.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는 게 두렵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6.25 전쟁 때 참여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전쟁은 필요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걸 먼저 강조하면서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그건 매우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거는 자동차를 살 때 교통사고 날까봐 자동차 타지 말고 걸어가자는 행위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셋째, 조원진 대표는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4개의 송유관 중 2개를 차단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중국을 두둔하고 있다. 그래요? 넷째, 조원진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상생협력의 관계로 간다면 미중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맞죠? 미중 관계가 무슨 상생입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2018년 1월 30일이고 지금은 2019년 7월 10일이죠? 아니지, 7월 20 며칠이지?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자, 어때요? 아니잖아. 더 관계는 악화되고 있잖아요. 거짓말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조원진 대표는 지난 박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때 중국 유학생이 개입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하며 중국 편을 들었다.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거 목격자라니까요.
저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 다 가봤어요. 거기에 중국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중국말로 서로 대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여섯째,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FTA 협상용으로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이 하나라고 발언한 것을 마치 박 대통령이 조원진 본인과 같은 친중파인 것처럼 왜곡했다. 자기가 친중파인 거를 박 대통령이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것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 하는 것처럼 자신의 친중화를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조원진 대표는 지금껏 수시로 중국 관련자들과 만나고 있다. 그 어떤 외신에도 나오지 않은 미국이 북복하면 300만 사상자가 난다.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4개의 소유관 중 2개를 찾아냈다는 유언비어는 중국 공산당 당국에게 들은 게 아닌가 등등으로 의혹을 제기했었네요. 그래서 2018년 1월 30일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서울시 당위원장 변희재 해가지고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기사는 이것도 미디어와치예요. 조원진 국회의원 신분으로 중국 매출 70을 올려 개인 재산 5억 만나 해갖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속 자신의 중국 내 회사를 통해 연 70억 원대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북경 화이산 합자회사, 북경 한샘 미가상 무유한공사, 북경 유성공간 상무유한공사의 회사 지분을 각각 70%, 50%, 60%를 갖고 있는 대주주였고, 이 회사들은 계속 영업을 해왔던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2009년도에 중국 부동산을 처분하고 회사 한샘 북경 법인 지분 50%를 획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경 한샘 북경지사를 조원진이 50%를 가진 대주주가 됐네. 이걸 제가 왜 주목하느냐? 앞쪽에서 봤던 여시제 때문입니다. 어딨냐, 여기. 여시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샘 명예회장이. 근데 조원진이 한샘 북경지사의 주식을 50%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시제라는 좌파 싱크탱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암약을 펼쳤던 홍석현이 대빵으로 있는 여시제를 만드는 출자금이 한샘에서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조원진 의원은 한샘 북경지사의 대주주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 한샘 명예회장이 개인 사재를 털어서 4,400억 원 했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중국과 거래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민주적인 국가와 다르게 공산지국과 거래할 때는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 정치인, 경제인들을 키울 필요가 있을 땐 키워줍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요. 왜? 그 돈이 그 지역에서 정치 공작금으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사업이란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사업이란 명목으로. 그러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중국 공산당이 시킨 그 공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재라고 하는 4,400억 원은 개인 회장의 돈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4,400억 원을 출자할 만큼 한샘은 그만큼 돈이 많냐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한샘이 무슨 회사입니까? 가구 만드는 회사예요. 가구 만들어서 팔아서 개인이 4,400억 원을 벌 만큼 돈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설 불경기인데 아파트를 지어야 가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싱크대도 들어가고. 근데 건물을 별로 안 만드는데 어떻게 많은 돈을 벌어요? 우리나라 가구업체가 또 한두 개입니까? 경쟁도 많은데. 그것은 중국이 북경이라든가 대도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할 때에 한샘 북경지사를 통해서 많은 한샘의 가구들이 팔렸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 한샘의 가구가 나갔습니다. 공급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막대한 돈을 번 것이고, 그 돈이 결국은 여시제를 만드는데 자금으로 충당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관리했던 한샘 북경지사의 대주주가 누구다? 조원진 의원이에요. 그리고 조원진 의원은 단순히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반중 집회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을 할 때도 중국에 유리한 발언을 하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 뭐 2개를 막았다는데 뭐 근거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중국하고 미국은 상생관계로 간다? 아니죠. 점점 관계는 나빠지고 있죠. 그런데 상생관계로 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중을 외쳤다가 나중에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를 해버리면 우린 낙동강 오리알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한국에서 태극기 집회를 관리하면서 반중 집회하는 것을 막는 정당성을 부여했어요. 근데 이거 다 거짓이죠.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조은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핵심 세력인 여시제, 그 총수인 홍석현이 하고자 했던 이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게 자금을 제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가 반중을 하는 것을 못하게 거짓말을 해서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무엇을 했느냐? 중국으로부터 오는 조선족과 한족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물꼬를 트는 역할도 했습니다. 조은진 의원 공청회 개최, 대한민국의 배람은 재외동포는 무리다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했고, 대구 경제발전, 중국 공략해야 해서 지금 조은진 의원이 대구 쪽에 있죠. 그리고 대구시장, 물론 저기 자유한국당이 하지만 실질적인 친중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렇게 미국이 하지 말라는 중국 화웨이 제품을 써서 대구에 스마트시티 건설을 하려고 하죠. 즉 빅브라더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여기에도 당연히 조은진이 또 들어와 있어요. 친중적인 행위입니다. 또 조은진 의원 대구경제 중국이 답이다 정책 세미나를 개최. 그렇죠? 친중적이죠? 새누리당 조은진 후보 지방 분권 강화 4대 공약 발표. 지방 분권을 강화하랍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얘기하죠?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방 분권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집어넣어서 참정권을 주고 그 사람들이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시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이 된 상태에서 그 지방 정부가 다 친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조은진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과거에 그냥 중국에서 사업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또 이건 2019년이죠. 대구시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 추진 위에 도시 문제 발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내 학사 취득 외국인 간이 기여와 가능토록 국적법 개정안 발의. 이거는 조은진 의원이 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그 외 민평당이라는 민주당 위원 중심으로 했는데, 문제는 소위 지중파라는 소위 보수 쪽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제도가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이라는 제도와 맞물리게 되면 어떠한 재앙이 닥칠까는 불을 보듯 뻔한데 왜 방치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네? 지중이라는 거는 중국에 가서 중국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지중이라 불러요. 하지만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에게 매수를 당해서 중국에게 유리한 정책과 중국에게 유리한 대한민국의 경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매국 행위입니다. 구별을 엄격히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 단순히 친중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안에 친중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어버이연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어버이연합의 특징은 박사모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소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면서 북한을 규탄하죠. 그러면서 중국을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건 뉴스1의 기사입니다. 2014년 7월 2일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맞죠. 2014년이니까. 자,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 대사관 인근 포스트타워 앞에서 가진 시주석 방한 환영 기자회견에서 태극기와 오송홍기를 향해 절을 하고 있다. 이게 소위 우파라는 집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중 친미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지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성조기 앞에서 저렇게 큰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에게 원하는 걸 들어준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지미예요. 숭미가 아니죠. 지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뭡니까? 이거는 숭중, 4대주의예요. 4대주의. 예? 이런 짓을 하면서 이걸 우파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행위예요. 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 4대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좋게 하자는 것은 미국을 4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중국하고 관계를 좋게 하자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게 4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우파라는 이러한 태극기 단체의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저 단체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극기 부대 안에 흩어져서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친중을 해야지 반중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단톡방에서 서로 뿌리고 프로파간다를 하고, 그러면서 저같이 반중을 외치는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지만원 박사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거는 중도 쪽 사람이 쓴 채널인 것 같은데 여기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가 오성홍기를 흔드는 일을 상상이나 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오성홍기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깃발이고, 그 중국 공산당은 6.25 전쟁 때 북한군을 지원해갖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놈들입니다. 그 침략했던 놈들의 깃발과 큰절을 하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게다가 보수 정권 하에서 이 정도라면 진보 정권 하에서는 얼마나 더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 발 정도가 아니죠. 지금 100발을 나가버렸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친중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사파 빨갱이도 지금 심각한 문제지만은 좌우에 섞여있는 친중 스파이가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제 여러분들 아실 때도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극기 집회에서 반중 집회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친중 행위를 하는 이 자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국회의원, 이러한 태극기 부대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휘둘려서 나머지 일반 태극기 부대, 그리고 우파 사람들, 심지어 중도와 좌파 사람들까지 휘둘려가지고 친중을 해야지 반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반중 친미 집회를 원하지 않는 태극기 부대. 자, 보십시오. 대한애국당에 있는 태극기 부대가 무조건 반중 친미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대한애국당 인천광역시당이라고 해서 대한애국당 출신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우파는 반중을 외쳐야 한다. 좌파가 반미 구호를 외쳤듯이 우파는 반중 구호를 외쳐야 대학생들의 높은 반중 감정을 이용해 태극기 집회로 젊은이들을 끌어내야 이길 수 있는 전략과 구호로 싸워야 탄핵 정국 때부터 시작된 태극기 집회가 1년이 지난 요즘에도 이렇게 기사 써있죠? 반중하자는 얘기 하잖아요. 애국당 내에서도 있었던 목소리입니다. 2018년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점점 더 고립되고 외면받는 태극기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애국당 얘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성세대 어른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반중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지금 제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왜 모이게 됐어요? 아니, 중국 유학생들은 들어와서 등록금도 안 내고 다니고, 그 등록금은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이 다 자기 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소위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중국 애들에게 퍼주고 있는 것이고, 이젠 퍼주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영주권까지 주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뺏어가고, 당연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반중 정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요새 대학생들의 반중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반중의 감정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사드 갈등 문제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우리에게 가해온 무분별한 압력과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내 대학에 유학으로 온 중국 학생들의 저열한 행태도 젊은이들의 반중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자는 건데 왜 안 합니까? 예?
심지어 지난 대선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대학생들 중에서도 중국이라면 치를 떨면서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중친미하는 거 아닙니까? 반중친미를 해야 좌파의 젊은이든 중도의 젊은이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싹 끌어와갖고 우리 표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중친미 하자는 건데 왜 그거를 못하게 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은 반대를 하냐는 겁니다. 심지어 애국당 내부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자, 보십시오. 이 글 마지막에 보면 중국이 호텔 바닥으로 태극기를 신발 닦개로 쓰는 행위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찬성했을 때. 이거는 모욕적인 행위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반도체 문제로 해서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일본에서는 반한 감정이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호텔이 한국의 태극기를 깔아놓고 일본 그 투숙객들의 신발 닦개를 썼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100% 장담하건대 분신 자살까지 일어났을 겁니다. 반일 감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어떻죠? 조용했죠. 정당은 타국의 문제에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애국당의 공식적인 발표였죠. 비겁함이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했느냐? 시선 돌리기 작전입니다. 조원진 강화문에 몽골 텐트 4동 치겠다. 천막 기술 설치 전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남중국해 항해 자유에 동참하라 했을 때 청와대에서 거절했습니다. 즉 반미 행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문재인이 반미적 행위를 하면 우린 그걸 가지고서 지금 반중 친미의 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나라의 좌파, 중도 젊은이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거든요. 그럼 이거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돼요. 근데 그 시기에 조원진 의원은 무엇을 했냐? 천막 땅사 찢어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여러분 박원순 친중파인 거 아시죠? 박원순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파룬궁이라든가 그런 인체 신비전, 장기 매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전 정치인이 그러한 인권 탄압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프레스센터 왔을 때도 만나주지도 않았고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장소도 취소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장혜모 감독을 만났었죠. 그랬던 사람과 그리고 중국 한샘 북경지사의 대주주인 조원진 의원이 여시제를 만드는데 역혁혁 공을 세웠던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대구 스마트시티 건설, 중국이 답이다. 그 다음 조선동포 귀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조원진이 바로 박원순과 만나서 했던 천막장사 찍기 활동은 둘이 서로 짜고 친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의 그 반미 친중적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대중의 어떤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호재를 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해갖고 좌파와 중도, 우파의 청년들을 확 끌어안아갖고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는 태극기 집회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젠다를 밀어놓은 채 광화문에서 박원순 시장과 둘이서 천막 찍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좌파는 좌파대로 저 꼴통 태극기 집회 라고 하면서 태극기 집회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시켜서 좌파는 좌파대로 뭉치게 해서 여론을 저쪽으로 몰고 우파는 우파대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좌우로 갈라버리는 공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의 항해의 자유가 얼마나 반미적인지에 대한 시선을 가지 못하게 우파 국민들의 시선까지 돌려버렸어요. 이거는 매국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우파 분열과 좌파 장기 집권 그리고 중국의 이민 전략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7월 1일 날 있었던 행사입니다. 기환 중국동포 권익특별위원회 발대식이라고 해서 7월 1일 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주요 활동을 하고 있는 박옥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한 정치 목표 의식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두주자라고 해서 굉장히 띄워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왔을 때 자유한국당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고 우리나라의
조선족들 그리고 중국인들을 한국의 시민권으로 이민을 하는데 최선봉에 서 있는 여자입니다. 중국 동포에다 문재인 대통령 해갖고 여기서도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추미애가 나옵니다. 추미애는 어떤 일을 했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국 공산당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북경을 가서 연설을 했던 여자죠. 연설을 했던 여자예요. 공산당 창당대회. 귀환 중국 동포 권익특별정진위원회 당원 전진대회에서 임산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의 화해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6월에는 아까 우리 귀한 동포들도 반드시 투표를 해서 대한민국이 지방까지도 부정부패 없애고 행복한 그런 세상 열자라고 다짐을 해주었는데 지방선거가 있게 되고 또 헌법을 바꾸는 개헌 국민투표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가 이렇게 나가는데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조선족을 대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기환 중국 동포 권익특별징진위원회에 가서 중국 공산당 창당대회에서 연설했던 추미애 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한 말이 뭐냐? 중국 귀한 동포들에게 투표권을 반드시 주어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시민권을 주는 것은 지방선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얘기할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47년 CW 인구 성장률 세종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계속 감소한대요. 30년 동안 1195만 명 인구 감소가 일어난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한 인구를 메꾸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중국인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을 끌어들여서 뭘 하려고 한다? 지방선거 승리. 누구 정당의 지방선거 승리입니까? 민주당. 그래서 보십시오. 기환 중국 동포 권익증진 특별위원회 6.13 지방선거 전진대회 개최라고 나오죠. 저 뒤에 배경이 뭐라 나옵니까? 6.13 지방선거 필승. 중국 동포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과 지방선거 승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즉 중국인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아까 했던 그 이종걸 의원, 이 사람도 자기의 그 홈페이지에다 뭐라 썼느냐. 이종걸 의원 또한 국내 체류 중국 동포 최초의 공식 정치활동 행사에서 격려사를 보내면서 동포와 국민들의 화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필승. 아시겠어요? 문재인 정권이 친중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권의 장기화. 이해찬 당대표가 얘기한 20년 좌파 정권 집권 계획의 일환으로서 중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6.13 지방선거 스타트 이색 후보, 황은하 도의원 후보, 조선족 동포들의 목소리 내겠다. 그렇죠? 민주당은 이것이 20년 장기 계획 프로젝트로서 중국인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쟤네들의 계획이에요. 자, 이거 얘기했으니까 통과할게요. 그래서 요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년 장기 집권론은요, 중국 이민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다? 민주연구원, 민주당 산하의 싱크탱크에서 나온 것이고, 이 민주연구원은 이렇게 지방선거 압승을, 그리고 개헌, 뭡니까? 지방분권,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개헌과 이런 것들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연구하는 게 바로 민주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인데, 이 싱크탱크가 바로 중국 공산당 당교와 정책 협약을 맺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을 맺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 당교는 공산당 고급 간부들을 양성하는 당 이론의 산실이자 최고 학부기관이에요. 얘네들이 중국 공산당
그 싱크탱크와 합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중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인 이민을 받아들여서 이 숫자를 쪽수를 채워서 지방에다 보내서 쪽수를 채워서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선거 전략을 펼친 겁니다.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뽑힌 친중 의원들이 계속 연속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분권화를 시켜서 설령 중앙에서 우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지방에 힘이 못 미치게 지방 분권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조은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러한 상황. 이건 좌파들의 20년 장기 집권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파는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겠죠? 그래야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조은진 뭐라 썼어요? 새누리당 조은진 후보 지방 분권 강화하겠다. 이거 중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잖아요. 왜 조은진 의원은 자꾸 이런 말을 하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반중은 안 됩니다. 반중은 국익을 해칩니다. 나중에 미국하고 관계가 개선됐을 때 중국하고의 관계가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도 우리는 계속 반중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민주당이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는 이런 불법 중국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활기를 치고 범죄율을 높이고 그리고 우파가 빼앗긴 권력을 다시 좌파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선거에서 좌파들이 이기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받아들여서 쪽수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중국인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파는 집권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를 하건 말건 상관없이 지금 이 친중 좌파 정권이 만들어놓은 이 모든 똥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왜?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찬이 말한 20년 장기 집권 전략에는 지방 분권, 그 다음에 중국인의 이민, 유도, 그리고 그거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줌으로써 지방 선권을 승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애국당은 공조하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친중 정치인이 이렇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태극기 집회 왜 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될 거라 보십니까? 미국이 친중 정권에 협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태극기 집회를 아무리 많이 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5년 일해서 레임덕이 온다고 해도 문재인이 레임덕이 다음번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못 마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중국인들이 왕창 이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쫙 깔리게 되면은 투표에서 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절실함이 없습니다. 좌파 젊은이들도 문재인이 경제를 망치면은 아마 자유한국당을 찍지는 않고 아마 해외여행 가버릴 거예요. 투표하는 날. 기권표가 발생할 거예요. 우파 중에도 실망한 사람이 있겠죠. 기권표가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참정권을 취득한 중국인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일 겁니다. 왜? 얘네들은 한국에서 자신의 터전을 닦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100% 투표를 하면서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겁니다. 그게 설령 100만이 됐던 200만이 됐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통령 선거의 당락은 200만 표 내외로 결정된다는 사실. 우리나라에 200만 명의 조선족의 투표권을 얻게 되면은 무조건 민주당이 계속 이기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정권 교체는 중국인 때문에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데도 반중 친미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하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좌파를 찍겠다고 하는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을
그냥 놔두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중친미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반중친미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것도 되지만 그건 제가 다음 주 방송에서 설명할 겁니다. 플러스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파의 정권 재창출에도 매우 도움이 되니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 속 저기 속 어느새 숨어있는 맛조개 속 보인다. 아, 요놈의 새끼, 맛조개가 나왔다. 간편한 맛조개 전골 조리 레시피는 김정민 박사가 알려드립니다.